네, 전력공학 시작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21번. 전력계통의 전압 안정도를 나타내는 PV 곡선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는 것은 PV 곡선이 뭐냐면 문제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압의 안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곡선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이 유효전력, 세로축이 전압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역률 1이라고 두고요. 그리고 전력에 대한 전압의 변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지상 역률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진상 역률 구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1번 가로축은 수전단 전압을 세로축은 무효전력. 근데 이게 문제에서 PV 곡선이라고 했잖아요. PV 선이라 하면 유효전력과 전압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PV 곡선이에요. 이번 진상무효전력이 부족하면 전압은 안정되고 진상무효전력이 부족하면 전압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진상무효전력이 과잉되면 전압은 불안정하게 된다. 다음 전압 불안정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무효전력을 적정하게 공급해야 유효전력이 조정이 되고 다음 PV 곡선에서 주어진 역률에서 전압을 증가시키더라도 송전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이 존재하는 임계점은 있다. 답은 1번. 22번 볼게요. 22번. 배전선로의 손실 경감과 관계없는 것은입니다. 우리가 전력 손실 한번 볼게요. 전력 손실이라 하면은 I 제곱 곱하기 R이죠. I는 뭐요? P는 VI 코사인 세타니까 V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P죠. 제곱 곱하기 R은 어떻게 됩니까? R은 로 A분의 L입니다. 따라서 V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의 단면적 A분의 P의 제곱 곱하기 로 L 이런 식으로 전력 손실이 구해지는데 관계없는 것은 역률 개선. 역률이 좋아지면 분모가 좋아지니까 전력 손실은 감소하게 됩니다. 배전 전압의 승합. 전압이 커지면은 얘도 분모 있죠. 전력 손실은 감소하게 됩니다. 대용량 변압기 채용. 대용량 변압기를 채용하게 되면 이 전력도 커지게 되겠죠. 그럼 전력이 커지면은 전력 손실도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없는 것은 3번. 대용량 변압기 채용은 더 손실이 나빠지게 되고 3번 배전선로에 흐르는 전류 밀도가 평형되면 왠지 모르지만 좋아 보이겠죠. 네, 좋아 보입니다. 23번 볼게요. 동일한 단면적에서 복도체 방식의 송전선로를 단도체 방식을 비교했을 때 틀린 것은입니다. 복도체 방식을 사용하면 등가 반지름이 증가하죠. 등가 반지름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C는 0.02413 그리고 로그 R분 D니까 이렇게 되면은 C 값은 증가하게 되고 L 값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죠. 따라서 틀린 것은 전선의 인덕턴스 증가하고 정전 용량이 감소한다가 아니고 거꾸로 됐죠. 정전 용량이 증가, 인덕턴스가 감소입니다. 답은 1번. 이번 코로나 게이지 전압 증가하여 코로나 발생률이 감소한다. 코로나 임계전압 복도체, 코로나 방지 복도체. 3번 송전 용량이 증가한다. L 값이 감소하니까 L 값 감소하면 송전 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송전설 안정도가 향상된다. 우리가 L 값이 감소하고 C 값 증가하니까 안정도 향상. 23번에는 1번. 24번 볼게요. 급수의 엔탈피는 130. 터빈 입구에서 전기 엔탈피는 972, 터빈 출구에서 전기 엔탈피는 550이다.
랭킨 사이클의 열 사이클 효율은입니다. 우리가 랭킨 사이클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근데 지금 열 효율 구할 때 재생, 재열 이런 사이클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계산 문제로 나오기도 좀 어렵고 간단하게 볼게요. 그러니까 보일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 터빈이 이렇게 있고 이게 복수기가 있고 제일 간단하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뭐냐면 급수 엔탈피, 보일러로 들어가는 엔탈피가 130이래요. 그 다음에 터빈의 입구에서 엔탈피가 970이고 터빈 출구에서 증기 엔탈피가 550이랍니다. 그러면 랭킨 사이클 열 효율이 얼마냐면 얘를 우리가 I1이라고 하고 얘를 I2라고 하고 얘를 I3라고 하면은 I1, I2, I3라고 하면은 I1 I2, I1 I3 랭킹 사이클에서 열 사이클 효율은 I I3분의 I1 I3분의 I1 I2가 됩니다. 그래서 970 130분의 970 550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두드려 보시면은 약 0.5가 된답니다. 0.5. 계속해서 25번 볼게요. 25번. 송전설레의 안정도 증진 대책이 아닌 것은 읽어보면 될 겁니다. 1번 고속도 재폐로 방식 채택.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단을 빨리 재폐로 한다. 빨리 한다. 그것을 고속도로 한다. 맞고요. 2번 계통의 직렬 리액턴스 감소. 안정도 증가하려면 리액턴스가 안정도를 감소시키죠. 리액턴스 감소시키기 맞습니다. 3번 소공 여자 방식 채용이고 4번 선로 회선수 감소. 이렇게 보시면 되죠. 회선수를 증가시킨다. 이것은 병렬 회로가 많아지는 거죠. 병렬 회로가 많아지죠. 그러면 병렬이 많아지면 L은 감소하게 됩니다. L은 L1 플러스 L2분의 우리가 그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은 그 병렬에서는 더 감소하죠. 직렬일 때 증가하고. 따라서 회전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병렬로 많아지고 따라서 인덕턴스가 감소하니까 안정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보기 뭐라고 했어? 회전수 감소니까 반대가 되겠죠. 안정도가 감소된다. 26번 볼게요. 삼상 발전기에서 일선 지락시 고장 전류는 그러니까 고장 때마다 그 전류가 다른데 일선 지락 전류입니다. 보세요. 일선 지락시 시 이렇게 돼요. 영상분은 정상분은 역상분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게 Z1 플러스 Z2 플러스 Z3가 됩니다. 분의 EA가 돼요. 그러면 지락전류는 3배 I0가 되죠. 지락전류는 3배 I0. 따라서 I0에 3배니까 여기 3만 곱해주면 되죠. Z1 플러스 Z2 플러스 Z3 분의 3배의 EA가 된다. 따라서 26번에는 답이 4번이 됩니다. 계속해서 27번 문제 봐볼게요. 27번입니다.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임피던스 Z1, Z2, Z3를 그림같이 접속한 선로에 A쪽에서 전압파 E가 진행했을 때 접속자 B에서 무반사로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무반사가 되려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의 임피던스와 이쪽의 임피던스가 같아야 되겠죠.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Z2와 Z3는 뭐요? 병렬이죠. 병렬. 병렬일 때는 우리가 뭐다? 어드미턴스로 계산하면 편하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Y1과 Y2가 같도록 해주면 된다. Y1과 Y2. 얼마? Z1이니까 얼마? Z1분의 1. 여기는 얼마? Z2분의 1 플러스 Z3분의 1.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같도록 해주면 된다. 답은 몇 번이냐? 3번입니다. Z1분의 1은 Z2분의 1 플러스 Z3분의 1. 계속해서 28번입니다. 28번. 송전선로를 연가하는 목적은입니다. 연가는 뭐요? 이렇게 구역을 전체를 그래서 3n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뭐요? 이렇게 해야 L1이 첫 번 메뉴에도 있고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L2도 메뉴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있게 함으로써 전체 뭐 R, L, C, G 이런 거 뭐요? 전체 선로 정수를 L1, L2, L3가 똑같이 한다. 선로 정수를 평형시키는 겁니다. 1번 페란티 효과의 방지는 뭐예요? 페란티 효과 방지하는 것은 블로 리액터죠. 2번 직경례, 유도례 이런 것들은 가공지선이 됩니다. 29번입니다. 전력교통의 조상설비. 조상설비라면은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것이 전류용 캐피시터, 그 다음에 블로 리액터, 그 다음에 동기 조상기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1번 전류용 캐피시터는 진상 무효 전력만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맞죠? 2번 동기 조상기는 지상 무효 전력만을 연속적으로 공급한다. 둘 다 틀렸는데 동기 조상기는 진상 지상 무효 전력을 연속적으로 공급한다는 맞죠? 연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3번 조상 설비에는 회전기와 정지형 설비겠다. 회전기는 뭐예요? 전동기입니다. 동기 조상기 회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지형 설비는 회전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거 뭐예요? 콘덴서, 리액터가 있습니다. 3번 조상 설비의 종류에는 동기 조상기와 비동기 조상기, 전류용 캐피시터, 블로 리액터 등이 있다. 29번에는 2번이 틀렸고 30번 볼게요. 최대 수용 전력이 50, 70, 95, 105인 소형과 4개소가 있다. 이 4개소 소형과 합성 소용 전력이 250일 때 부동률 어떻게? 우리가 아시겠죠? 부동률은 1보다 큽니다. 그래서 확률은 반반인데 50 플러스 70 플러스 95 플러스 105분의 250 하거나 혹은 250분의 50 플러스 70 플러스 95 플러스 105인데 부동률 1보다 큰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1보다 큰 값 나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률은 얼마? 계산하니까 250분의 50 플러스 70 플러스 95 플러스 105를 하니까 약 1.3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계산 문제이긴 하지만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31번 문제로 가봅니다. 31번. 송배전 선로에서 사용되는 직렬 캐패시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부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렬 캐패시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직렬로 연결하는 캐패시터가
얘를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캐패시터를 연결함으로 인해서 이 L 값을 감소시키는 L에 의한 영향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옳은 것은 이죠. 일반 선로의 유도 리액턴스를 보상하고 전압 강화를 감소시킨다. 얘에 의해서 유도 리액턴스, 전압 강화 발생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전압 강화를 감소시킨다. 답은 1번이죠. 송수전화 양잔의 전달 임피던스가 증가하고 XL을 감소시키니까 전체 임피던스는 감소하게 되죠. 임피던스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됩니다. 3번 최대 송전 전력이 감소한다. L이 감소했으니까 송전 전력은 증가하게 되고 안정도도 증대하게 됩니다. L이 없어지니까요. 4번 부하 변동에 따라 수전단의 전압 변동률이 증대된다. L이 없어지니까 전압 변동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31번은 1번. 32번 문제는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뒤진 정렬 0.8에 10kVA 주상 변압기가 있다. 보세요. 피상전력이 10이죠. 피상전력이 10kVA라고 했습니다. 역률이 0.8이니까 유효전력이 하면 유효전력이 8kW가 되죠. 피상전력 10에 역률이 0.8이니까 유효전력 8kW. 그럼 무효전력 하면 무효전력은 6kW가 됐는데 이때 2차 측 2kVA 전력용 캐피시터를 접속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kVA의 캐피시터를 접속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2kVA 2kVA 캐피시터를 접속하면 2kVA가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어떻게? 8 그다음에 4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때 주상 변압기에 접속되는 부하 얘는 얼마가 되느냐? 얼마? 얘는 루트의 8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하니까 약 8.94 9kVA가 된다. 32번에는 3번이 됩니다. 계속해서 33번 가볼게요. 33번. 33번도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그림과 같은 수전단 전력 원선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선단 아래쪽에 치우치잖아요. 이것은 수전단이죠. 부하 직선 참고해서 다음 중 전압 조정을 위한 조상 설비가 없어도 정전압 운전이 가능한 부하 전력입니다. 정전압 운전이 가능한 부하 전력 어떻게 구하느냐? 원선도와 부하 곡선이 만나는 점, 요 점에 유효 전력. 요것이 정전압 운전이 가능한 부하 전력이 됩니다. 원선도와 부하 곡선이 만나는 점에 유효 전력이 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일까? 답은 100kW일 때가 됩니다. 계속해서 34번 문제 가볼게요. 34번. 전격전은 25.8kV입니다. 필기에서는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은 차단기에 있어서 공칭전압 22.9kV 차단기에서요. 차단기 전격 전압이 25.8kV입니다. 실기에서 꼭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차단기에서 전격 전압은 그러니까 공칭 전압은 우리가 일반 한전에서 공식적으로 칭하는 전압이고요. 차단기에서의 전격 전압은 25.8kV입니다. 전격 차단 용량이 715MVA인
차단기 전격 차단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차단 용량이 전격 차단 용량이 3상이죠. 22.9kg, 25.8kg라면 3상이죠.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전격 차단 전류 IS는 루트 3 곱하기 VM분의 PS가 된다.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지금 단위를 잘 보셔야 되는데 25.8kg입니다. 25.8kg. 그러면 차단율 715메가. 메가는 얼마요? 킬로로 바꾸면은 10의 3승이 되죠. 10의 3승. 네. 이렇게 계산하고 지금 전격 차단 전류의 단위가 킬로암페어잖아요. 킬로암페어니까 여기에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만 킬로암페어가 됩니다. 따라서 16킬로암페어가 된다. 34번에는 답이 2번 16. 35번입니다. 삼성시 삼각형 배치에 송전선로가 있다. 선로가 연거되어 각 선 간 정전 용량이 0.009, 각 선의 대지 정전 용량이 0.003일 때 한 선의 작용 정전 용량은 C라고 했을 때 삼상은 CS 플러스 3cm이죠. CS 플러스 3cm. 그래서 CS가 0.003, 대지 정전 CS 0.003 플러스 각 선간이니까 CM이죠. 3 곱하기 CM 0.00 구하면 39, 27에 0.003 하니까 0.03 마이크로 페라 퍼 킬로미터가 됩니다. 35번에는 4번 36번입니다. 송전선로 중성점 접지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중성점 접지하면 우리가 Y기어선 떠오르시게 되는데 일반적인 중성점 접지라고 하면 이처럼 직접 접지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직접 접지. 일반 절연 레벨의 경감. 절연 레벨 직접 접지하면은 절연 레벨의 경감될 수가 있죠. 우리가 직접 접지 떠올려 보세요. 이거 송전 용량의 증가, 중성점 접지와 송전 용량과는 무관합니다. 송전 용량 증가시키려면 뭐 L을 감소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상관없죠. 다음 보호 계전기 확실한 동작, 직접 접지를 하면은 지락 전류가 크고 보호 계전기가 확실히 동작합니다. 다음 이상 전압의 경감, 또 직접 접지를 통해서 이상 전압을 경감시킬 수가 있다. 계속해서 37번 볼게요. 37번 문제도 실기에서 종종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수전전압 22.9kV이고 수전점에 흐르는 단락전류가 3000A 할 때 수전전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 몇 메가볼트암페어인가 라고 했죠. 조금 전에 했는데 주의할 건 뭐다? 22.9kV인 이 공칭전압인데 차단기에서 전격 차단 용량 구할 때 그 전압은 얼마? 25.8kV를 대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단 용량 얼마냐? 루트 3 곱하기 차단기 정적 전압 곱하기 IS가 됩니다. 단락전류 IS가 되는데 지금 차단기 용량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한 값에서 표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그 상위의 것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루트 3 곱하기 25.8 그 다음에 단락적 3000A지만은 우리가 얘가 킬로죠. 얘가 킬로. 얘도 킬로입니다. 킬로 곱하기 킬로 하면은
메가가 되죠. 메가. 그래서 3000A를 3kA로 하면 134.06MVA 되고 134.06을 표에서 찾으면 100으로 하면 안 되죠. 차단기 용량이 지금 차단용이 134인데 계산값이 134인데 그 이하의 값 하면 차단기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상위의 값을 해야 차단기가 원활하게 차단도 하고 견딜 수가 있다. 그래서 상위에 150을 선정하면 된다. 37번에는 답이 1번이 됩니다. 38번. 전력용 표준은 주로 어떤 전류의 차단을 목적으로 합니까? 전력용 표준은 제일 단점이 재사용 금지죠. 한번 끊어지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전력용 표준은 자주 발생하는 지락 전류라든지 과부하 전류에 적합하기보다는 자주 발생하지 않고 가장 큰 전류, 단락 전류. 그래서 표준은 일반적으로 단락 전류를 담당하게 됩니다. 왜?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전류에는 적합하지 않다. 답은 2번. 39번. 100kV 하면 단산 변압기 세대를 대탄-대탄 결선을 하다가 한 대 고장으로 VB 결선을 사용하면 약 몇 kVA 부하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결과는 같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V결선의 출력비입니다. 보세요. 100 곱하기 세대 300을 사용하고 있다가 V결선 하면 출력비가 얼마예요? 57.7%가 되죠. 0.577. 0.577. 이렇게 하셔도 되고, 두 번째, 얼마? V결선의 출력 얼마요? PV는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가 됩니다. 루트 3배. 그래서 루트 3 곱해 한 대 용량 100이 되죠. 이렇게 하나 결과는 173으로서 똑같습니다. V결선 출력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 혹은 전체 세대 용량으로 했을 때 출력비가 57.7%로 감소한다는 것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40번. 삼상 Y결선된 발전기가 무바 상태로 운전 중 삼상 단락인데요. 삼상 단락은 어떻게 보면 정상 상태와 같은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상 단락은 뭐냐면 이렇게 하다가 세서에 다 붙어버린 거죠. 잘 발생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것은인데요. 이때 흐르는 정상분 전류는 Z1분의 V가 됩니다. 정상분 전류는 Z1분의 V. 그러면 영상분과 역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상분 전류만 흘러요. 즉 정상 상태와 똑같이 정상분 전류만 흐르게 됩니다. 위상만 다르죠. 위상만. A상은 Z1분의 2A, B상은 Z1분의 2A의 A제곱, B상 원래 240도 위상차를 가지니까요. C상은 A의 Z1분의 2A, 120도 위상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다음 1번, 역상분 전류 흐르지 않는다. 역상분 전류 흐르지 않죠. 영상분 전류 흐르지 않고 2번, 역상분 전류도 흐르지가 않습니다. 3번, 정상분 전류는 영상부 및 역상부 임피던스에 무관하고 정상부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 Z1분의 V라고 했죠. Z1분의 V니까 영상분 임피던스, 역상부 임피던스에 무관하고 정상분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 3번, 탐상 단락 전류는 정상분 전류의 3배가 흐른다. 삼상 단락 전류는 Z1분의 2A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3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IG는 3I0. 일선 지락 사고 시 IG는 3I0. 이걸 갖고 온 것 같은데요. 3배가 흐르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40번에는 4번이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전력공학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